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에드워드 호퍼는 워낙에 유명한 화가니까요.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이 그림이나 이 에드워드 호퍼가 좀 더 이렇게 회자되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호퍼가 이제 1930년대 미국 특히 동부 삶을 많이 그렸고요. 그러니까 저 때 당시 소설로 말하자면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같은 분위기겠죠. 신흥 부자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어디선가 흥청망청 매일 파티는 있지만 어딘가 공허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초원의 빛 같은 이 당시를 그린 나탈리 우드가 나온 영화예요. 그리고 워렌 비티가 나온 영화인데 그런 영화에서는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주식으로 돈을 번 마을의 어떤 한 집안의 남자가 너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주식이 폭락해서 사람들이 진짜 비처럼 옥상에서 떨어져 내린다는 이런 구절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흥미로운 시절이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정체 모를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들은 이것저것 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여자가 혼자 영화관에 앉아있거나 아니면은 침대에 저렇게 혼자 앉아있거나 한 그림들이 워낙에 많아요. 워낙에 많고 그래서 제가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되게 엉뚱한 데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양평에 지나가다 보면 어떤 러브호텔 양쪽 벽에 나이트호크라는 에드워드 호퍼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걸 한쪽 벽에다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텔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름 그래도 모텔을 찾아오는 그 남녀들의 허함은 심리적 공허함은 이해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일단 그림에 대한 분석을 할 때요 좀 막막하잖아요. 일단 제가 한 가지 단서를 줬죠. 뭐냐 호텔룸이라는 단서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뭐 미술 대부분 전공하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그런데 이걸 그림의 구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한 가지는 금방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 여자 기분은 우울해 보여요. 그렇죠? 우울해 보여요. 여러 가지 단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서는 일단 고개의 각도 그리고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음영이 그 이목구비를 다 쥐어버린 듯한 느낌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수그러진 느낌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느낌이 이 여자가 우울하다라는 감정적 상태는 다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얘기를 보태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면 이 여자 직업이 뭘까요? 댄서? 네? 댄서.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왜 댄서일 것 같냐는 거죠? 저 옷이 코르셋 아닌가요? 네, 코르셋. 뭐 그런 점에서 댄서로 볼 수 있다 또. 그러니까 약간 얘기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왜 저러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바꿀 수 있어요. 왜 저러고 있을까요? 저기에. 자,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 여자의 어떤 심리적 상태가 우울하다는 걸 되게 공통의 어떤 단서들을 찾아낸 다음에 이 여자가 왜 이러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 붙이고 이야기를 상상하면서도 어떤 건 말이 되고 어떤 게 더 말이 되고 어떤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걸 이 그림이랑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 갖고 한번 소설을 쓴다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저는 저게 약간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좀 이런 편지인데 구겨져 버린 여러 번 접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편지로 저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마치 직업 소개서에 추천서 한 장 달랑 들고 시골에서 처음 올라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죠. 그 추천서를 들고. 그래서 아주 시골뜨기가 서울에 처음 와서 직장을 구하러 돌아다녔으나 하루 종일 발은 부르트고 저쪽 오른쪽 밑에 보면은 가방이 2개가 있거든요. 꽤나 큰 가방 2개가 있어요. 여행 가방. 지금 약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아마 이렇게 노트북으로 보신다면 좀 더 잘 보일 텐데 가방이 2개가 있는데 열어서 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룸이라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는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행을 왔지만 이 여자는 그렇게 기분 좋은 여행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 가방을 풀어놓고 기대감에 들뜰다기보다 저 가방을 하루 종일 짐처럼 끌고 다녔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자를 보면 저 여자 머리랑 헤어스타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 누웠을 것 같다는 얘기는 그 얘기이기도 해요. 만약에 밤새 누워 있었더라면 머리가 저렇게까지 단정하게 모자 모양하고 똑같이 유지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쪽에 옷에 걸쳐진 것도 보면은 이 여자가 막 콜셋을 입고 앉아있지만 지금 뭔가 옷을 제대로 벗어서 정리하다기보다 조금은 힘들게 와서 근데 신발 밑에 저 신발 두 개가 있는데 신발 두 개가 나란히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충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와서 신발부터 대충 벗고 옷을 그 선자리에서 걸친 다음에 앉아있는 여자라는 거죠. 일단은 제가 유추한 얘기는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 그런 과정이 이 여자가 이렇게 헤매고 와서 신발을 벗고 방에 앉아있는 과정이 일단은 그닥 유쾌하지 않은 건 다들 동일한다는 거예요. 일단 뭔가 피곤해 보이고 유쾌하지 않아 보인다. 에드워드 호퍼 속에 있는 대부분의 그림 속 여자들은 다 이래요. 아마 지금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셔 보시면 알겠지만 고개를 대부분 숙이고 있고 굉장히 밝은 곳에 있는데 마치 그 유리관 속에 전시되어 있는 인형들처럼 되게 생기 없는 여자들이 많고 피부 색깔도 보면은 건강한 여자 색깔보다 왠지 좀 그냥 인공적인 듯한 느낌? 일부러 그렇게들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방식을 만약 영화에 이렇게 도입을 한다면 보통 이런 걸 미장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장센이라는 건 이제 뭐냐 얘기를 넘어가려고 사실 시작한 건데 아까 그 그림에서 봤다시피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정서 있죠. 이 여자는 외롭고 지쳤다라는 동일한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호퍼가 고안을 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가든 아니면 어떤 뭐 무용을 연출하는 연출가든 아니면 이야기를 만드는 그 소설가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든 간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건만 상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령 아저씨 같은 영화에서 옆집 여자애를 누가 괴롭히니까 그를 따라가서 족친다. 이런 식의 스토리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스토리 완성이 안 되는 거고 그림의 연속이기도 하다는 거죠.